안녕하세요. 74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석중입니다. 며칠 전 70세 김영희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부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하고 어디 두고 온 물건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속도 더부룩하고 아침마다 어지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특별히 어디가 아프신 건 없으신지, 약을 복용 중이신지,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김영희 씨는 최근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꿨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유기농 검은 콩을 불리고 갈아서 한 잔씩 마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거 말고 또 드시는 건 없으세요? 그러자 김영희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콩이랑 마늘즙이랑 함께 마셔요. 면역력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길래요. 여기서 저는 바로 짚었습니다. 아, 그 조합이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도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요, 검은 콩이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아무 음식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검은 콩은 분명 건강식이지만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체내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심한 경우 염증 반응을 유도해 뇌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마늘, 우유, 칼슘 보충제, 특정 약물과 함께 먹었을 때 검은 콩의 유효 성분이 변형되거나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 실험과 몇몇 환자 사례에서는 이러한 조합이 간 기능 이상, 기억력 저하, 심지어는 암세포 활성화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이 곧 건강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몸에 좋다는 음식을 무조건 많이 혹은 함께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검은 콩이 좋다니까 마늘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겠지. 우유도 좋다니까 같이 마시면 흡수율이 더 높겠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식품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좋은 음식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고 싶은 건 검은 콩과 절대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할 음식 조합입니다. 이건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실제 환자 사례와 의학 논문, 임상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드신다면서 그 선택이 되레 병을 부르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조합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쉽게 그리고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검은 콩을 드시고 계신가요?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매일 건강을 위해 검은 콩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함께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단백질, 식이섬유, 이소플라본, 그리고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갱년기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주고 노년층에게는 심혈관 질환 예방, 뼈 건강 개선, 심지어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귀한 식재료죠. 그런데요, 이 좋은 검은 콩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위장 기능, 간 기능,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조합이 잘못돼도 몸이 바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마늘은 항균 작용이 강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간에서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효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식품이 동시에 들어오면 간에서 해독 효소가 과활성화되면서 간 기능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특히 간이 약한 노년층에서는 간 수치 상승, 피로감,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합은 체내의 철분 흡수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 안에 피틴산 성분이 철분의 흡수를 막는데 마늘이 가진 유황 화합물도 이 작용을 강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빈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빈혈이 심해지면 두통, 어지럼증은 물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면서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유와 칼슘 보충제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칼슘과 결합하면 인체 내 흡수율이 떨어지는 영양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유에 포함된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 속의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만성적인 영양 결핍으로 이어지고, 이는 면역력 저하, 근육 약화, 심혈관계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항응고제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 유사 작용을 하는데, 이 성분이 일부 약물과 충돌해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작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내분비학회에서는 이소플라본이 약물 대사를 방해해 혈중 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검은 콩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경우입니다. 하루에 100g 이상, 그것도 계속해서 갈아서 마시는 형태로 복용하면 콩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체내에 과다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남성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성기능 저하나 여성형 유방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성도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해 유방암이나 자궁내막 관련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은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소화가 느린 편인데, 위가 약한 분들이 과도하게 드시면 속쓰림, 트림, 복부 팽만감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누적되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영양 불균형이 오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은 콩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마늘, 우유, 칼슘제, 일부 약물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적절한 섭취량은 삶은 기준으로 30g에서 50g 정도, 즉 한 줌에서 한 줌 반 정도입니다. 또한 가급적 통째로 삶거나 볶아서 반찬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일 아침 검은 콩 갈아서 마시는 습관, 당장은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검은 콩도 제대로 알고 상황에 맞게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검은 콩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해 건강에 문제를 겪었던 분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세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세 박민자 씨입니다. 박민자 씨는 5년 넘게 매일 아침 검은 콩을 갈아 마셔왔습니다. 남편이 고혈압이라 함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시작한 습관이었죠. 검은 콩이 혈관에 좋다고 들었고 거기에 마늘즙까지 추가하면 더 완벽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과 함께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두통이 잦아지더니 기억력도 부쩍 떨어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박민자 씨 본인은 하루 2번 공복에 검은 콩마늘 조합을 먹었는데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진료 결과 간 수치가 평소보다 높았고 철분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피틴산과 유황화 합물의 복합작용이 간에 부담을 준 결과였죠. 섭취 습관을 바꾸고 난 뒤 한 달 정도 지나자 소화도 편해지고 기억력 저하 증상도 차츰 나아졌습니다. 다음은 69세 이봉남 씨입니다. 이봉남 씨는 매일 검은 콩가루와 우유를 섞어 마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기기 힘들어 건강식이라는 말을 듣고 간단하게 대체하고자 시작한 습관이었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자 무릎이 아프고 근육이 자주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근육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체내 아연과 마그네슘, 철분 흡수 저하였고 이는 바로 검은 콩과 우유의 영양 상쇄 작용 때문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 D도 낮고 면역세포 수치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식습관을 바꾸고 식사 대용 음료 대신 일반 밥과 반찬으로 돌아가면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특히 검은 콩은 볶아서 반찬으로 주 3회 정도 소량만 섭취하도록 했고 이후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걸 본인이 체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5세 장화영 씨의 사례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장화영 씨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셨는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은 콩을 매일 100g 이상 섭취하셨습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다는 이야기에 건강기능식품까지 함께 복용하셨는데요. 문제는 그로 인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다시 자극을 받았고 2년째 되던 해에 조직 재검에서 종양세포의 활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반드시 암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장화영 씨는 내가 나를 더 아프게 했구나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은 복용을 중단하고 식사 위주의 생활로 돌아가신 뒤 주기적인 검진과 체중 관리를 통해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검은 콩이라는 한 가지 식품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합니다. 세 분 모두 검은 콩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궁합을 따지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좋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맞게, 나이와 병력에 맞게, 알맞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검은 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잘 먹으면 정말 든든한 식재료죠.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조합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부터 짚고 갈게요. 검은 콩은 반드시 단독 섭취 또는 잘 익혀서 반찬 형태로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삶은 기준으로 하루 30g에서 50g, 즉 한 줌에서 한 줌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드셔도 무방하지만 가급적이면 이틀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절대 공복에 갈아 마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검은 콩의 피틴산이나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빠르게 흡수되면 위에 자극을 주고 철분 흡수 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에게는 폭통이나 가스 생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입니다. 첫째, 마늘즙이나 생마늘과 검은 콩은 피하세요. 둘 다 간을 자극하고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간 수치가 평소 높거나 피로가 잦은 분이라면 이 조합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우유나 칼슘 보충제와 동시에 드시는 건 금물입니다. 검은 콩 안에 무기질 성분들이 우유나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우유는 따로 식사와는 한두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보통 점심 식사와 함께 반찬 형태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콩자반처럼 짜지 않게 조리해서 밥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도 좋고 위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검은 콩 가루나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드실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편리함 때문에 분말이나 환 형태로 드시는데요. 이 경우 흡수가 빠른 만큼 약물과의 간섭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혈전 예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약효가 줄어들거나 반대로 과잉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폐경기 이후 이소플라본 보충을 위해 검은 콩을 많이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유방암, 자궁질환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호르몬 유사 작용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되레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그럼 마늘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마늘은 식사 중에 조리된 형태로 적당량 드시는 것은 좋습니다. 단지 검은 콩과 함께 즙이나 생으로 공복에 섞어 마시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식도 타이밍과 양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기지 않고 궁합이 맞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음식을 줄이란 말이 아니라 이건 지금 내 몸에 맞는가? 이건 지금 내가 먹는 약과 충돌하지 않는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셔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음식을 잘못 먹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먹기만 해도 우리는 이미 절반 이상 건강을 얻는 셈입니다. 음식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같은 걸 먹어도 어떤 사람에겐 보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독이 되지요. 그 차이는 단 하나,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주는 식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적절하게 궁합 맞는 방식으로 드신다면 검은 콩은 정말 든든한 건강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검은 콩은 노인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검은 벽돌과도 같습니다. 혈관 건강, 뼈 건강, 호르몬 밸런스를 위해 꼭 필요한 블록이죠. 하지만 아무 데나 막 쌓으면 벽이 무너지고 제자리에 단단히 쌓으면 오랜 세월을 버팁니다. 그래서 잘 먹는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식습관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좋다고 먹고 내일 그만두는 것보다 작은 양이라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적절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큰 건강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경험에 의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은 콩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논문들이 그 효과와 한계를 함께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영양학 회지에서는 검은 콩 속 이소플라본 성분이 폐경기 여성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논문에서는 동시에 경고합니다. 이소플라본을 고용량으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호르몬 수용체가 민감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유방 조직을 자극할 수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검은 콩을 우유와 함께 섭취했을 때 무기질 흡수율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철분, 아연, 마그네슘의 흡수가 방해되며 이로 인해 면역력 저하 및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논문과 의학 채널들이 밝히는 적정 섭취 방식과 양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진료 중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은 걸 드시는 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검은 콩은 삶거나 볶아서 드시고 되도록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그리고 다른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조합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자기 몸의 반응을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검은 콩을 드신 뒤 유독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트림이 많아진다든지 혹은 변비나 두통, 어지럼증 같은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면 바로 중단하고 다시 조절해 봐야 합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 좋은 습관을 얼마나 오래 꾸준히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지요. 일상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검은 콩 한 줌도 그냥 콩이 아니라 내 몸의 기둥을 세우는 하나의 건강한 벽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먹는 것, 습관 하나하나를 이제부터는 조금만 더 따뜻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바라봐 주세요. 그게 바로 약보다 더 강력한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검은 콩을 드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과 그로 인한 부작용, 실제 사례, 실천 방법까지 모두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검은 콩 자체가 나쁘다고 오해하셨다면 걱정 마세요. 검은 콩은 여전히 60세 이상에게 꼭 필요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단백질, 뼈를 지켜주는 칼슘,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이소플라본,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안토시아닌까지 검은 콩은 정말로 몸을 위한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다만 우리가 몰랐던 부작용의 문을 열지 않으려면 무조건 먹는다가 아니라 바르게 먹는다로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검은 콩은 여전히 당신의 혈관을 지켜주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며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바르게 먹기만 하면 평생을 든든하게 함께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대로만 실천하신다면 검은 콩은 약보다 훨씬 더 좋은 건강 동반자가 되어줄 겁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제대로 검은 콩 챙겨 먹겠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도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정보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가족, 부모님과도 꼭 함께 시청해 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아끼신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있는 그 한 줌의 검은 콩, 그 속에 오래도록 건강한 내일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